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이 모든 골육의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면 호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골육의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은 이유는 그들의 어머니인 하갈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아동 상담에서 상담가들은 아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대개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생긴 한쪽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내려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 안에서 성격 형성이 생기지만 그 관계 안에서 문제가 덜 생기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하는데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다칩니다. 신체적 질병이 전염되듯이 심리적 질병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이면 아이들도 우울증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힘이 있는 아이들은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계도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관계 안에서 강한 역동적 관계, 사랑과 미움 같은 즉 에너지가 오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고 하갈이 갖고 있는 증오를 아이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봅니다. 하갈은 사라를 업신 여기다 쫓겨나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은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환자 엄마가 환자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자주 보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생존,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오랜 시간 못 보는 아버지보다는 어릴 때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인 엄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갖고 있던 문제는 무엇인가? 신경증적 애정 욕구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호니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남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신경증적 애정 욕구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에게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지나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애정 결핍증인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도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모르고 아주 착하게 부지런히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적개심이 자기 부모에게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인 자기 남편이나 부인한테 갑니다.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냐면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 자신 안의 적개심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기로 가득 차 이 세상에서 자신은 외톨이로서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애물덩어리였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는 엄마에게는 헌신적으로 하면서
주위의 고륙들은 모두 적으로 만들고 적개심을 갖는 신경증적 애정 욕구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엄마를 닮은 것이죠.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격을 개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개조한다는 학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면술로 성격을 개조한다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무리한 욕심일 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밑에서 응석과 투정이나 부리던 아들이 평소에는 상상도 못하던 고생을 하다 보니 세상 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의 유아적인 태도가 통하지 않는 냉엄한 현실에 잘 적응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대와 동시에 부모와 재회하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린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데는 약이 없습니다.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있어도 갈등을 해소하는 약이 따로 없듯이 죄의식, 외로움, 적개심, 공허감 등을 해소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개조하는 약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격을 개조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다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는 일을 밖에서만 찾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요. 성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해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격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일 뿐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격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인간개조 작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갈등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 탄력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단지 성격을 바꾸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아를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은 당연히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름대로 변화할 것이 분명합니다.